네, 반갑습니다. 인지향상 상담센터의 최인혁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꼬락서니가 이렇잖아, 뭐 이런 어떤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게 뭔 내용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뒤에 나오겠지만, 그 인지적 왜곡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아마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 꼬락선이 뭐 좋지 않은 어떤 어감이 있는데요. 쉐이프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꼴. 이 꼴 하니까 내 생각이 좀 나는 게 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인가,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살고 있는 집에서 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 개천인가, 뭐, 천이 좀 있었고요. 그 옆에 이제 그 깻잎밭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깻잎을 갖다가 따서 그 가져가시는 걸 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저희가 먹는 깻잎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개울가 옆이어서 그 깻잎밭이 좀 더러웠어요. 신발이 버릴 것 같아서 신발을 놓고서 깻잎을 따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손에는 신발을 들고 맨발 벗고 한 손에는 또 어떻게 해요? 그 깻잎 딴 걸 갖다가 이렇게 따서 이제 아버님한테 자랑하려고 딱 갔더니 아버님이 이런 말씀, 네 꼬락서니가 이게 뭐니? 해가지고 흙 묻은 저를 갖다 이렇게 탁탁 털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꼴 하니까는 그게 생각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당신의 그 꾸락선이, 특히 행동, 또 당신의 어떤 정서, 여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당신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많이 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꼬락선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 이러네요. 사람의 모습이나 행색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 꼬락서니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 요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지적인 어떤 왜곡, 다시 말해서 너의 생각 중에 인지적으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게 되면 너의 모습이겠죠, 행동 모습. 너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은 남한테 손가락 받을 그런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 내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야, 우리 생각 안에는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인지적 왜곡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그 내용은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중에서 인지적 왜곡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어, 자, 인지적 왜곡이라고 하는 것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자, 경험에서 생기는 논리적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갖다 보시는 뭐 선생님들은 어떠한 경험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인지적 왜곡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경험에서 생기는 논리적 오류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갖다가 좀 제대로 좀 지각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갖다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걸 갖다가 이제 인지적 왜곡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를 갖다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가지 사건으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우 어떠신가요? 뭐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예가. 제가 어렸을 때, 오늘 어렸을 때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콜라인가 사이다를 갖다가 뭐 어머님이 주셨나 뭐 아버님이 주셨나 줬었는데 입에 딱 넣는데 이렇게 턱 쏘는 것 때문에 처음 먹을 때 놀랬던 거죠. 그래서 그 놀랐는데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 약간 이렇게 넘어오면서 코가 찡한 이런 어떤 경험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콜라와 사이다를 갖다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놀라가지고 이렇게 뭐 독한 걸 왜 먹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 콜라는 나쁜 거야. 사이다는 나쁜 거야. 엄마 아빠 나를 갖다 놀리려고 일부러 먹인 거야.
이러한 결론을 내렸을 때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게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요. 어, 아, 그 내담자 중에 이런 내담자가 있었어요. 오빠가 있는데 오빠와 나를 갖다가 엄마가 편애를 한다. 여러 가지 상담하는 가운데 있어서 편애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담을 온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그럼 최근에 엄마가 본인과 오빠를 갖다 편애하는 거에 대한 뭐 그 예를 갖다 들어줬으면 좀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봤죠. 예를 갖다 듣는 게 제일 좀 편안하니까. 물어봤더니 최근에는 반찬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나도 그 반찬을 갖다 좋아하는데 오빠만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더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삐졌던 것들이죠. 그래서 한 2회기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상담을 갖다 받으러 오는 그런 날이 돼서 상담을 하면서 따님이 그 오빠하고 본인을 갖다 좀 편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는 반찬을 이야기하면서 오빠만 챙겨주더라. 뭐 오빠만 이렇게 반찬 챙겨주신 적이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약간 개면적이씩 웃으시면서 그게 아니고 선생님 아들놈이 자꾸 어떤 반찬을 갖다 해달라고 해가지고 쫄라쫄라 돼서 그걸 못 해줬는데 장사를 해야 되니까 좀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좀 바쁘니 좀 이따 해주겠다, 나중에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하루 지나서 또 이게 쫄라된 거죠. 계속 쫄라대니까 이제 엄마가 짜증나서 알았어 해가지고 이제 바쁜 와중에 그 반찬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해놓고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해달라는 거 했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는 마음으로 야 됐지 엄마가 해줬다 이제 엄마한테 이제 쫄라대면 안 돼 해가지고 젓가락 집어가지고 오빠한테 이렇게 딱 던져준 거예요. 이쁘게 준 게 아니라 딱 던져줬대요. 근데 어떻게 딸은 그 모습을 보고 저봐 역시 오빠만 챙겨 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사건으로 부정적인 결론을 갖다 내리는 경우가 좀 있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인적인 왜곡에 대한 이야기, 그 사례를 갖다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릴 텐데, 혹시 나는 지금처럼, 내 어떤 경험에서 생기는 것들, 그 중에서 뭔가 좀 논리적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또 현실을 갖다 제대로 내가 지각을 좀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각을 하지 않고, 제대로 지각을 하지 못하거나, 어떤 의미를 갖다가 왜곡해서 내가 받아들인 것은 없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제 이 채널은 이제 미술치료 이제 제 채널인데 뭐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미술치료를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부 안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이런 인위적인 왜곡은 없었는지 잘못되게 내가 지각하는 것은 없었는지라고 하는 것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나의 정서와 나의 행동에 나의 꼬락선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또,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 사건, 누구랑 얘기를 못 하겠는데, 친구예요. 친구인데, 맨날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만 이렇게 살아가요. 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자꾸 짜증날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제 자꾸 피하는 것들이죠. 그 행동도 뭐, 짜증 섞인 행동, 그다음에 욕, 찡그리는 얼굴, 이런 거니까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임에서 이렇게 탈퇴를 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여하튼,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결론을 갖다 내리는 그 앞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생각의 종류들이 딱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걸 좀 잘 균형하셔서 이 내용을 갖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자, 전체 상황에서 특정 말이나 특정 사건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요거는 상담 비디오의 사례를 갖다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내담자가 있었는데, 남편하고 교회를 갔으면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갔다 가자고 하게 되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가지고 교회를 가지 않는 어떤 핑계를 자꾸 대는 것들이죠. 그래서, 상담사한테 저는 남편과 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갖다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좋겠죠? 라고 이제 상담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당신이 내가 교회를 가자라고 했을 때 가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이런 마음이 이래. 이 정도는 전달할 수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전달해 보시고 다시 한번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봅시다라고 했어요. 역시나 이제 얘기를 했더니 교회를 갖다 가지 않고 어떤 핑계를 갖다 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 내담자는 남편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하는 결론을 갖다 내리는 예.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인지적인 어떤 왜곡의 하나가 될 수 있죠. 실제로 그때 어떤 바쁜 일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같이 가는 게 좀 약간 부끄러운 이런 어떤 경우도 아마 있을 거라고 그죠? 근데 그러한 내용으로 나를 갖다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성급한 결론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또 뭐가 있나 봅시다. 하나의 사소한 사건을 토대로 전반적 결론을 내리고 그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그와 비슷한 결론을 갖다 내린다라고 하는 것들. 아, 이게 그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과잉 일반화. 예를 드는 게 제일 편해요. 예를 들어서 집 앞에 나섰는데 남성이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여학생이랑 여학생 둘이 가고 있는데 여학생 둘이랑 얼굴을 딱 마주쳤어. 어떻게 하다가. 근데 얼굴 빨개져서 여학생들이 막 이렇게 앞으로 뛰어가는 거야. 학교 가다가.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떻게 결론 내려요? 나를 갖다 좋아하는가 봐. 아, 이놈 뭐, 잘생김? 이런 것들, 왕자병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여성 둘은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학교 가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손 붙잡고 가다가 우연치 않게 낯선 남자랑 딱 맞췄다가 얼굴이 좀 상기가 되면서 또 뛰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아, 이놈의 인기는 역시 나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가 봐. 라고 하는 결론을 갖다 내리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경험에서 생기는 어떤 논리적 오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아마 이런 일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인지 일어나게 되면 그 어떤 저마다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 원인을 찾는데, 특히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할까?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긍정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 됐든지 간에 원인을 찾게 돼요. 원인을 찾게 되는데 그 원인을 갖다가 그 원인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서, 나의 행동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 결과를 갖다가 이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를 갖다 추론해 나간 어떤 과정을 갖다가 귀인이라고 얘기해요. 귀인. 그래서 그 attribute 뭐 이런 어떤 단어를 갖다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귀인, 네, 귀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대인 행동 귀인 뭐 이런 어떤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 중에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축소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뭐가 또 있나요? 음, 아, 자, 그래서 인지적 왜곡에 따른 나의 생각 안에 생각의 내용에 따른 그 사람들의 꼬락서니는 어떻게 해요? 남들한테는 좋지 않게 비춰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 뭐야? 재수없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런 잘생김 이런 경우는 그렇죠. 아니면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처럼 지나치게 막 가정하거나 지나치게 추수하는 경우 이 사람 왜 이럴까? 쟤는 이 조그만한 일 갖다 이게 확대해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꼬락서니는 어떻게 해요? 좋지 않게 비춰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어, 하여튼 이 내용 잘 판단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곁을 떠났어. 그러면, 그래서, 내 곁을 떠나가지고 내가 슬프고 막 우울해. 자, 이랬을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 때문에, 자체 때문에 내가 우울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거기에 드는 나의 신념. 그죠? 그러니까 사건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나의 신념,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우울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감정과 행동, 양식도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잘못된 신념, 잘못된 생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럴까요? 물론 안 하면 좋겠죠. 하지만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그죠? 그럴 때는, 아니죠. 실수를 안 하면서 어떻게 배울 수가 있나요? 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소크라테스의 어떤 문답법,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인지를 갖다가 재구성을 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많은 인지적인 왜곡을 갖다 시켜가지고 나의 행동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삑 막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2022년도의 마지막 12월 오늘 성탄절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고 있고 이미 많이 춥습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내용으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아니고 기회가 돼야죠. 자주 이렇게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리자 하게 되면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감정과 행동도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